남편이 자기는 죽어도 바람핀 적 없다고 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연히 잠깐 본 카톡과 남편 차량 블랙박스 보면 연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꿀 떨어지는 대화로 가득한데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이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은 죽어도 불륜이 아니라고 하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외도한 게 아닐까요? 남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증거 없이 배우자를 추궁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거 없이 배우자를 추궁하면 여러분은 미친년,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촉으로 배우자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과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자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됩니다. 남편 또는 아내의 핸드폰을 기웃기웃하게 되고 그게 발각이 되어서 핸드폰은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의처증,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고 마치 평소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조바심이 나게 돼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 의심으로 잠깐 본 카톡 미리 보기 내용에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게 되고 몰래 열어본 블랙박스 영상에 다른 여자나 남자와의 꿀 떨어지는 대화들,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심지어 일을 나가고 이때쯤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조바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서서히 미쳐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람 해결의 정석은 이런 초반 의심이 있을 때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배우자를 방심시켜 놓고 불륜 빼박 증거를 잡는 것인데 이게 어디 쉬운가요? 심적으로 배우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추궁해보고 싶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 골든타임에 실수를 합니다. 물어보죠. 배우자에게. 이 여자 누구야? 이놈 누구야? 왜 이렇게 다정하게 통화를 해? 그날 어디 있었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등등등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궁금증을 폭발하듯 정확히는 쥐잡듯이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자는 어떨 것 같아요? 열이면 열, 전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정반대의 말을 듣게 되고 오히려 궁금증이 집착으로 발전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한테 너 도둑질 했지? 물어보면 도둑놈이 네 할 사람 없단 말이죠. 그것과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불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런 배우자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증거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핸드폰은 일단 잠글 것이고 차 안에서는 아예 통화 등을 하지 않거나 전원을 꺼버릴 것이고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은 그때그때 지울 것이고 모텔을 가도 현금으로 결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의 조바심을 참지 못해서 추궁을 했을 때의 예상 결과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들도 그쯤 되면 내 배우자가 눈치챘구나 하고 경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행동들이 막 나가는 행동들이에요. 바람핀 배우자들도 들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막 나가는 거거든요. 에라, 이참에 이혼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바람을 피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가정에서만큼은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여러분이 바람 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집안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가 여러분이 추궁을 한 후로 여러분의 그 행동을 문제 삼아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해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바람난 배우자의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바람난 배우자는 일단 방어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죠. 배우자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덕성이 있고 현실 분간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바람난 배우자는 도파민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도파민은 불륜을 계속 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자꾸 상간녀, 상간남의 실루엣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내면의 정신세계는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람난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책임 전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몸은 상간녀, 상간남에게 가고 싶어 해. 근데 더 가면 들킬 것 같아. 그래서 찾아낸 궁여지책이
네가 나를 의심했잖아. 너 완전 미친 사람 같아. 나 상당히 불쾌해. 그래서 나 나갈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며 상간녀, 상간남과의 만남을 이어갈 구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는 논리죠. 이게 바람남 배우자가 본인 바람이 의심받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죠. 증거 없이 추궁하면 여러분만 미친년, 미친놈이 되고 그런 바람남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바람남 배우자는 여러분이 딱 아는 만큼만 인정하고 빼박 증거 앞에서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인합니다. 초반에 바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설픈 증거로 절대 추궁하지 마시고 바람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바람이 아니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세요.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이 아니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의심이 든다면 최우선적으로 포커페이스 하셔서 꼭 증거부터 잡아놓고 추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